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제가 이 차강망을 지금 베꼈는데 작년 봄에 3월 달에 약을 넣고 거의 1년 만에 중저온성 약을 넣었던 표고버섯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하고 물 주는 방법을 한번 좀 제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겨울나고 처음에 나온 이 버섯이 이게 제일 비싸고요. 이게 엄청 귀하고 몸에도 좋은 겁니다. 야, 이게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해봤는데 빨리 나왔네요. 보통 이게 중저온성을 약을 넣고 나서 보통 한 1년에서 한 1년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보통 나오는데 빨리 나왔습니다. 이게 물 관리가 잘 되면, 물을 잘 주면요, 이렇게 중저온성이 딱 12개월도 안 돼 갖고 한 11개월 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저온성인데요, 고온성 약을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넣고 나서 한 3, 4개월 뒤에 바로 그 해에 물 관리만 잘 해주면은 바로 버섯을 드실 수 있어요. 물버섯이죠. 품질이 좋진 않습니다. 이거 중저온성을 보통 대부분 다 이걸 하는데 완전 추운 지방에서 고온성을 하고요. 그래서 물을 매일 주면 좋아요. 물을 매일 주면 좋고, 이제 한번 관리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목 재배로 짧게 해서 6토막 해갖고 한쪽에 놔뒀는데, 일단 요거 큰 거 먼저 요거 수확을 하겠습니다. 아, 요거 대박이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이게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영양가 대박이에요, 이게. 야, 약 넣고 신기하죠? 1년 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버섯나무는요, 약을 넣고 나서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나무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지 않으면 나무가 빨리 썩어요. 이게 보세요. 지금 종균이 아래로 다 쏠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배양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나무가 이쪽만 빨리 썩고 안 좋아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뒤집어 줘야 돼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게 좋습니다. 종균 배양됐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아유, 나중에 종균이 딱딱해지면요,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땅에다 박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물 관리가 밑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잘 돼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서 이게 버섯균이 흙을 먹고 크니까 참 좋아요. 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버섯 농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버섯을 좀 배웠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거 보세요. 종균도 배양됐잖아요. 자주 안 뒤집어지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제가 바빠갖고 이걸 못 뒤집어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표고나무는 물을, 습도가 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늘에다가 숲속에 두는 게 제일 좋은데, 숲속에 안 두시면은 채광망으로 덮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물은 늘 이렇게 잘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비 온다고 하는 날, 만약에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비를 흠뻑 맞히고 나서, 아니면 그냥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와가지고, 제가 뭘 하면은 다음날 버섯이 한 2, 3일 있다 새카맣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물을 줍니다. 실컷 줘요. 한 2시간 이상 계속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면 물감 많이 나오니까 스프링쿨러로 주는 거예요. 스프링쿨러로. 비를 맞췄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오늘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를 흠뻑 맞았어요. 그럼 다음날 오셔갖고 나무 위에를 이렇게 땅땅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땅땅 충격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버섯이요, 며칠 있다 새카맣게 나옵니다. 이 균을 놀래켜가지고 균 활발하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버섯 농가에서는 비 맞히고 나서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쓰러뜨리는 이유가 이제 균을 이동시키려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놀래키려고. 이렇게 해주면 새카맣게 납니다. 채광망으로 덮으세요. 근데 이 채광망 위에서 물을 주면요, 물이 잘 스며들질 않아요. 이게 해보면 이것도 거의 방수가 돼가지고 물 줄 때 이거 벗기고 물 줘야 됩니다. 버섯나무 종균 놓는 방법하고 뒤에다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참나무하고 물참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참나무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참나무는 껍질이 두껍습니다. 껍질이 두꺼워서 그 껍질이 두꺼운 데서 표고버섯의 종균이 거기서 배양이 되는 거라서 나무 중에 가장 껍질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참나무예요. 그래서 참나무에 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도 됩니다. 뭐 자작나무에도 표고버섯이 됩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안 하냐면 한 1년 되면 썩어가지고 껍질이 얇아서 자작나무나 이런 밭나무들은 껍질이 1년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얼마 못 먹어요. 그래서 참나무에 하는 거예요. 물참나무보다는 강참나무에 해야지 오래갑니다. 이 안에가 여기에 밥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느타리버섯하고 똑같이 이거 12.5mm 이거 드릴 날은 똑같아요. 느타리버섯하고 드릴 날은 똑같으니까 이거 인터넷 사셔갖고 하시면 되고 12.5, 12.7mm 정도 됩니다. 요거 600개짜리 한 봉지 사시면 가정에서는 충분히 드십니다. 이 종균도요 종류가 3가지예요. 저온성, 중저온성, 고온성 3가지가 있는데 저온성 같은 경우는 품질이 굉장히 우수해요. 근데 저온성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2월 겨울 추울 때 나오는 겁니다. 품질이 우수하고요 비싸죠 저온성은. 그리고 중저온성은 이게 제가 오늘 중저온성 넣을 건데 중저온성 같은 경우는 봄 가을로 따는 거예요. 봄 가을. 그리고 중저온성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해요.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거를. 품질 이것도 우수한 편에 들어갑니다. 대중적이죠. 그리고 고온성이 있어요. 고온성은 여름에 따요. 그러니까 지금 약을 넣으면 배양만 잘 되면 올 여름에 바로 따요. 근데 품질이 떨어지고 조금 판매하기에는 안 좋죠. 그래서 고온성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저처럼 먹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저온성, 중저온성, 고온성 3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약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고온성을 넣었어요. 근데 다른 데 회사 거를 시켜가지고 섞여가지고 중고온성 막 섞여서 넣으면은 배양이 잘 안 됩니다. 혼란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약은 한 군데를 지정하셔가지고 그 약을 계속 사서 쓰시는 게 중요해요. 약도 회사가 바뀌면요 약의 성분이 조금씩 미비하게 다르기 때문에 배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드릴은 해보면 이 전기 드릴로 해야지 이걸로 하잖아요. 배터리 충전 드릴로 하면 배터리가 금방 망가져서 이 드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기 드릴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기 뚫어서 약을 넣으면 6개월을 쌓아놔야 돼요. 원래는 이제 이게 나무가 통나무인데 통나무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6개월을 쌓아두고 6개월을 쌓아두실 때 어떻게 쌓아두시냐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쌓아둡니다. 지그재그로 옆으로 일자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종균을 넣어갖고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럼 약이 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배양이 안 돼요. 그래서 배양이 골고루 되라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싸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이렇게 오늘 약을 넣은 다음에 쌓아둔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꼬박꼬박 주셔야 돼요. 근데 물을 주고 오늘은 주고 내일은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 있다 줬다가 한 달 있다 줬다 이러면 배양이 안 돼갖고 늦게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약을 넣고도 2년 있다가 버섯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버섯은 보관 방법, 배양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제가 약을 넣고 비가 많이 와서 만약에 배양이 잘 됐다 그러면은 올해 여름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배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표고버섯은 수분이에요, 수분. 겨울에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 이제 세워줍니다. 버섯을 쌓아뒀던 거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늘 같은 데로 가져가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쥐주먹 세워가지고 이렇게 X자로 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숲속이나 뭐 하우스나 이런 데다가 그늘 같은 데 햇빛 안 드는 데다가 이렇게 보관해서 이렇게 세워 보관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물을 관수를 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또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중저온성이니까 지금 넣었으면 배양이 잘 될 경우에 내년 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양만 잘 되면 중저온성은 내년 봄에도 나오고 내년 봄이나 내년 여름 끝나면서 초가을에 이제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나무 같은 경우는요 벌목을요 이거 종균을 이렇게 넣기 전에 2달 전에 벌목을 하셔야 돼요. 2달이나 3달 전에 벌목을 하는데 얇은 나무 같은 경우는 2달을 말리고요 건조를 하고요 이렇게 두꺼운 이런 나무들은 3개월 정도를 말려야 돼요. 이게 배 가지고
바로 약을 넣으면 종균 배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건조가 된 상태에서 종균 배양이 잘 돼요. 그래서 나무를 미리 2, 3개월 전에 비거든요. 이 나무를 또 가을에 언제 비시냐면 11월 달 완전히 단풍이 다 끝나고 나서 물이 나무에서 다 빠지고 나서 그때 나무를 베어두세요. 그래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이제 물이 바짝 올라 있을 때 막 9월, 10월 달 이럴 때 벌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껍질하고 이 나무 껍질과 나무 밑에 사이에 물이 가득 차서 껍질하고 나무 통이 따로 놀 수가 있어요.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탕탕 내리칠 때 그 사이에 물이 있어서 분리가 돼버려요. 나무가. 그러면은 종균 배양이 안 돼요. 물이 쫙 빠지고 이 껍질이나 나무가 완전히 쫙 이렇게 들러붙었을 때 그때 이제 종균 배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11월 이후에 벌목을 합니다. 구멍을 많이 뚫어서 약을 많이 넣으면 배양이 빠릅니다. 빠르고 버섯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대신 나무의 수명은 좀 짧아지는 건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버섯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버섯이 빨리 배양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조금 수명은 줄어들어요. 이 표고버섯은 여름에 40도가 되면 균이 죽어버립니다. 종균이 다 죽어버리니까 오늘 약을 넣고 나서 이제 그늘에다가 차광망으로 덮어놔야 돼요. 이거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2년차에서 수확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년에 따고 그 다음 2년차 때 수확량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3년차, 4년차 조금씩 줄어들면서 많이 딸 때는 5년까지 땁니다. 이런 굵은 나무 같은 경우는 5년까지 따요. 보통 한 3, 4년 정도 따죠. 4년. 이 뚫을 때 간격은 12cm 정도가 좋습니다. 12cm. 옆으로 간격은 12cm.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간격은 5cm.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가깝게 뚫을 거예요. 저는 종균 배양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뚫겠습니다. 그리고 뚫으실 때 지그재그로 뚫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뚫었죠. 그럼 다음 여기 넘어갈 땐 여기서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 여기 가운데 뚫어줘야 되고 지그재그로 사이사이를 뚫어줘야 됩니다. 예. 저는 집에서 먹을 거라서 좀 촘촘하게 뚫었습니다. 빨리 배양시키고 하려고 저는 빨리 촘촘하게 그냥 많이 뚫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약을 넣으실 때 이렇게 해서 요 플라스틱 요 스티로폴이 요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기 수분하고 추위, 더위 이런 걸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꼭 기왕이면 낮게 들어가는 것보단 차라리 깊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꾹 확실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 놓고 바로 약을 넣어야지 나중에 약을 넣으면 안 좋습니다. 약은 바로 넣으세요. 뚫었으면 바로 넣으셔야 돼요. 버섯 약을 사갖고 너무 오래 가면 이거 종균이 말라갖고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서 바로 쓰셔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버리세요. 이건 다시 사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종균이 좋은 건 여기가 습해요. 만졌을 때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 만들어서 보낸 거라서 싱싱합니다. 보통은 표고버섯을 이런 데도 안 하고 이렇게 나무를 길게 자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잘 됩니다.